안녕하세요. 함께하면 근육 소실이 예방되는 재원장입니다. 요즘에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공원이나 둘레길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또는 심지어는 지하철에서도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께 걷기 운동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여쭤보면 주로 대답이 일단 쉬우니까, 또 재미있고 꾸준히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효과도 있다, 건강에도 좋다, 이러니까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오늘은 정말 걷기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걷기 운동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걷기 운동은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 적게 주는 저강도 운동인 건 맞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년 이후가 되면은 관절이나 연골 또는 근육들도 같이 노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은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고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도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란 거죠. 이게 바로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미가 있습니다. 친구나 또는 이웃들이나 같이 걷기 운동을 하면은 정치 구경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느새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혼자 러닝머신을 한다고 치면은 30분만 해도 지겨워서 못 합니다. 근데 걷기 운동을 친구랑 이웃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1시간, 2시간도 즐겁게 어느새 운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심혈관 질환의 3대 요소로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혈압이 감소합니다. 수축기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운동만 했을 때도 이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연령 소모를 해서 체중까지 감량이 되면 이 혈압 감소 효과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1kg 감소시킨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축기 기준으로 혈압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혈당 감소인데요. 혈당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한다고 혈당이 많이 떨어지느냐 이런 건 아닌데요. 꼭 식후에 바로 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냐면 식사를 시작한 시간 기준으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좀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2시간 정도까지 되죠. 이 시간 내에 최대치까지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걷기 운동은 언제 해주냐면은 식후에 바로, 예를 들어 30분 정도 식사를 하시고 그때부터 바로 운동을 해야 식후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 먹고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라가는 분이에요. 1시간까지 220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220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30분부터 걷기 운동을 하면은 이게 여기까지 220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180까지만 올라가고 혈당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혈당 최고치를 낮춰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일반적으로는 HDL은 높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그 다음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조금 나쁜 영향을 주는 중성지방까지도 낮춰준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치를 얼마까지 개선해야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 기전을 봐도요, 사실 LDL은 우리가 운동한다고 소모하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 LDL이 높아졌다 이러면 바로 운동을 막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콜레스테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원을 쓰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쓰이지 않기 때문에 LDL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중성지방은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걷기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LDL은 직접적으로 소모가 되지는 않더라. 그럼 왜 LDL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느냐? 그거는 걷기 운동 단독 때문만은 아니고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간 기능도 좋아지고 간에서 이제 지질대사도 개선이 되고 또 LDL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전반적인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LDL 수치도 낮아지는 거지 걷기 운동 단독으로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걷기 운동은 굉장히 이점이 많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 뭐만 없다면요,
근육 소실. 이것만 없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한 30대부터도 이제 근육 소실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한 0.5에서 1%씩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해마다 1, 2%씩은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20, 30대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50대 정도, 중장년이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10% 이상 근육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중장년층 후인 60대 분들은 노년층이 됐을 때는 당연히 10에서 20% 근육 소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 이상 근육이 이렇게 소실이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살이 잘 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근육이 많이 있으면요.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자꾸 소모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다른 활동이 없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실이 되는 에너지가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몸을 더 움직여줘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은 에너지가 내장 지방에 끼고 간에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되고 대사증후군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또 가속이 되죠. 근육은 혈당의 주차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주차장이 커야 차들이 확 몰려도 한 번에 쭉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순조롭게 쫙 나올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주말에 백화점 갈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차들이 도로가까지 밀려서 못 들어가고 나오는 차도 힘들게 삐집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혈당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요. 차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이때 주차장이 넓으면 차들이 금방 쑥 들어가는 건데 이 혈당이 많아졌을 때 근육이 적으면 주차장이 좁은 거예요. 당들이 근육으로 쑥 흡수되지를 못하고 정체가 되니까 혈관에 당이 넘쳐나게 되죠. 혈당이 빨리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결국엔 당뇨가 가속이 되고 이미 당뇨가 있던 분들은 당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대사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낙상과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걷기 운동만 하면요. 근육이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걷기 운동도 분명히 하체 근육 전반적인 근육을 많이 써주는데 왜 근육이 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근육의 종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섬유라고 하죠. 근육은 이 여러 개의 작은 섬유다발로 되어 있는데 이 근섬유들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근, 하나는 속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근은 뭐냐면은 근력 강도는 약한데 꾸준히 작용할 수 있는 근육 섬유예요. 속근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근섬유인데 대신 지구력이 떨어지는 근육입니다. 근데 걷기 운동도 근육은 많이 씁니다. 하체에 있는 근육을 전반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근이 아니라 지근만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은 지근만 자극하게 되니까 속근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속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순발력, 균형 감각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순발력 떨어지고 균형 감각 떨어지고 근력 강도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이었을 때 골절이 되기 쉬워지죠. 우리가 이 낙상과 골절 생각하면 골밀도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골밀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왜냐면 근육이 좋으면 일단 낙상 자체가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낙상이 일어나서 넘어졌을 때도 근육이 충격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뼈대를 충분히 보호를 해줘서 낙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주 넘어지게 되고 넘어져도 충격을 흡수해줄 근육이 없으니까 뼈대가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골밀도가 좋더라도 한번 넘어지면은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골밀도가 사실 좀 떨어져도 근육이 좋으면 일단 넘어지질 않으니까 낙상 위험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이 낙상으로 인해서 대퇴골두라고 하는데 골반이랑 이 허벅지 여기를 이어주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넘어질 때 잘 부러지거든요. 그게 똑 하고 부러지면은 이게 잘 안 붙어요. 낙상이 돼서 대퇴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연세에서는 1년 내 사망률이 20-30%가 됩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암 사망률보다 높은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게 바로 이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절인데 이 근육이 빠지면 이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근육 소실 자체가 전체 사망률을 높이는 인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사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낙상이나 이런 문제를 배제를 하고도 근육 감소 자체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한 군에서는 전체 사망률, 암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자체가 다 높아집니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근육이 좀 빠졌어, 다리가 좀 가늘어졌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근육이 소실되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신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의욕이 앞서서 막 무리를 하고 욕심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 근육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기. 이게 1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운동해야 되겠어, 그래서 만보 걷기 한다고 막 무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이대로 있으면 근육 소실이 돼서 안 되겠구나,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어 했는데 갑자기 스쿼트 하루에 1000개씩 하겠어, 또는 매일 1시간씩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중장년 이후부터는요, 근육의 회복과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대의 내구성, 관절의 탄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근육 운동을 강하게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관절이 쉽게 손상을 받아서 통증도 유발하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 만성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 60대 중장년부터 그다음에 70대 노년층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60대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근력도 갖추고 있고 순발력,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무게도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게를 드는 것보다 자극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몇 킬로를 들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자세로 근육을 자극해 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50kg짜리 무게를 내가 든다고 막 부들부들 하면서 어떻게 막 3번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10kg를 들더라도 15번을 정확한 자세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0대 중장년층의 근육 운동의 첫 번째는 무게보다는 정확하게 근육 자극을 해주자,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근육근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 30대처럼 내가 이두근을 키워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덤벨 들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벤치 프레스 같은 운동을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흉부 근육, 그 다음에 삼각근, 어깨 근육, 그 다음에 팔 근육까지 같이 자극을 할 수 있게 복합관절을 사용하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쿼트나 런지 같은 이런 운동도 병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노령층에서는요, 일단 무게 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운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의자 짚고 하는 스쿼트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의자를 짚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균형을 잃을 위험이 없어져요. 내가 균형 감각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자를 잡고 하기 때문에 자세가 안정적이게 되죠. 그리고 무릎에 가는 부담도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되기 때문에 자세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체 근육을 자극해 줄 수가 있고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되고 보행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는 의자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뒷면을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실내 자전거. 슬렁슬렁 자전거 타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저강도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걷기 운동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실내 자전거를 탔을 때 허벅지가 좀 뻐근하게 자극이 올 정도로 저항을 걸어 주셔야 돼요. 포인트가 저항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저항이 충분히 있어야 근육 자극이 되고 그래야 근육 소실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허리가 뻐근해질 정도의 저항을 걸어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요거를 한 번에 2, 30분 이내 정도로만 해주시고 일주일에 2-3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육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이 그렇게 대단한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걷기 운동 자체가 저강도 운동이다 보니 근육 소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강도, 한 중강도 이상으로 근육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욕심내서 무게를 들거나 근육 운동을 막 매일같이 1시간씩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걷기 운동 너무들 잘하고 계실 거고요. 걷기 운동 지금처럼 즐겁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근육 소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루에 20분만, 일주일에 3번만
시간을 더 내서 앞서 말씀드린 중간 강도 이상의 속근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시면 걷기 운동의 장점은 살리고 근육 소실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육 소실 없이 더 건강해져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